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건조한 지 일정 연수를 초과한 배는 운항을 못하는 개정 유도선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됐습니다. 새로운 배를 만들지 못하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2년 동안은 새로 취득할 수도 없습니다. 춘천에서도 첫 사례가 나왔는데 선주는 이게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5살 최인규 씨는 수몰민입니다. 50년 전 소양강댐이 생기면서 물에 잠긴 마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소양호 옆 산자락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최 씨는 25년 전 배 한 척을 사서 소양호를 건너 다녔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를 몰기 위해 필요한 도선사업 면허가 취소된 겁니다. 지금 당장 농사 처리됐는데 들어가서 뭘 해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지난해 건조한 지 25년이나 30년이 된 배는 운항을 금지하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배를 새로 만들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앞으로 2년 동안 면허 취득도 불가능합니다. 최 씨는 그 기한이 올해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 씨는 이때까지 새 배를 만들기 위한 절차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춘천시는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지난달 면허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검사 증서에는 5월 9일까지 돼 있어요, 올해. 그러니까 5월 9일까지 연장이 된 거로 저는 알고 있었고. 최 씨는 면허 취소 청문회에서도 새 배를 만들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면허 취소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춘천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선주들도 최 씨에 대한 춘천시의 조치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배를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그 담당 공무원까지도 가서 현장 가서 그 공장 가서 배 만드는 공장 가서 사진까지 찍고. 그럼에도 춘천시는 최 씨의 면허 취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최 씨의 배가 선박 검사를 통과했어도 개정된 유도선법에 따라 설령 30년이 지났고 그때까지 최 씨가 새로운 배를 못 만들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면허 취소가 불가하다는 청문주재 변호사의 의견이 있었지만 추가 법률 자문 결과 면허 취소 외에 여지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면허 취소 처분을 막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다닐 길이 막막하잖아요. 물로 걸어 다닐 수 있는 힘도 없고 옛날처럼 노젓고 다녀도 이제는 안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 대비해 지난해에는 새로운 배를 만들고 있을 때는 면허 취소 처분을 면제하는 유도선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인제군 의회 의장의 도를 넘은 막말에 인제 공직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를 하는 공무원의 말이 어눌하다는 이유로 본적이 중국이냐고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공무원 노조는 이 의장의 막말과 폭행이 일상화돼 있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의장은 막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맞서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제군 의회 의장실입니다. 공무원 출입 금지라는 문구가 붙었는데 미칠 광을 쓴 광인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난달 공무원 노조와의 갈등 직후 이춘만 군의장이 직접 붙였습니다. 인제군 공무원 노조는 지난달 28일 이춘만 군의장이 공무원을 상대로 인격 모독과 언어 폭력을 일삼는다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제263회 임시회에서 이 의장은 업무 보고를 하는 공무원에게 말투가 어눌하고 답답하다면서 본적이 중국이냐고 비꼬았습니다. 혹시 본적이 중국이세요? 그러면 아니면 소속이 중국에서 국적이 중국입니까? 이 의장은 2022년 11월 공무원에게 서류를 집어던지고 둔기를 집어들어 복부를 가격했다는 의혹에 공개적으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의정 활동에 하면서 모든 발언과 행동에 또 신중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는 군 의장의 갑질이 일상화돼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의장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누구는 소름 돋칠 정도로 무섭다. 이런 식의 저희한테 제보를 해오십니다. 이춘만 인제군 의회 의장은 강하게 압박 질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폭언과 욕설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인제군 공무원 노조위원장이 공무원 행정 전산망에
본인에 대해 과격한 표현을 올린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제가 뭐 반말하거나 한 것도 없고 또 뭐 폭행을 했던데 폭행이나 폭언한 것도 없고 저는 압박 질문을 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도 법적으로 맞대응하겠다면서 오는 21일 이춘만 군의장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이름 그대로 비단 같은 외양을 갖고 있는 천연기념물 496호 비단벌레. 알에서부터 성층으로 우화할 때까지 인공 배양하고 사육기간을 단축시키는 연구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1급 멸종 위기종인 비단벌레의 서식지도 늘릴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나무에 뚫린 작다란 구멍에서 애를 쓰며 탈피하려는 몸짓이 이어집니다. 세상 밖으로 나온 녹빛의 반짝이는 등딱지와 그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다홍빛 줄무늬가 조화롭습니다. 천연기념물 496호 1급 멸종위기종 곤충인 비단벌레가 우화를 마쳤습니다. 영월군 곤충박물관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비단벌레 인공사육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018년 시작된 연구인데 알에서부터 성충이 될 때까지 무려 5년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나무 안에서만 자라다가 성충이 될 때야 세상 밖에 나오는 비단벌레 특성상 한 달에 한 번 컴퓨터 단층 촬영을 통해 자라는 모습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비단벌레가 충격에 약하고 예민하다 보니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려져는 있어요. 그러나 뭐 누구도 실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한번 처음부터 전 과정을. 이제 다음 단계는 대량 사육입니다. 비단벌레 유충은 영양가가 별로 없는 고사목의 나무 속살을 먹고 살다 보니 생육이 매우 느린데 연구소에서 개발한 사료로 생육 기간을 1년 2개월까지도 단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는 온도와 습도 등 최적의 사육 환경 연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서식지가 굉장히 점점 없어지고 있거든요. 현 서식지에다가도 더 방사를 해주고 환경이 적당한 데다가 별도로 또 뿌려서 새로운 서식지를 점점 더 늘려가는 거. 수명을 다한 비단벌레는 경주 황남대총에서 출토됐던 금동 말한장 뒷가리개 등 신라시대 유물 복원품을 만드는 데도 활용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최근 동해안에서 청상아리 같이 성질이 난폭한 상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상어가 좋아하는 어류가 동해에 많이 분포하기 때문으로 추정되는데요. 이준우 기자가 최근 잡힌 상어의 배에서 어떤 어류가 나왔는지 확인해봤습니다. 경북 포항 호미곶 앞바다 어선에서 삼치를 잡던 낚시객의 낚싯대가 초승달처럼 휩니다. 낚시객도 안간힘을 쓰며 힘껏 잡아당깁니다. 힘 겁나 쓰네. 잠시 뒤 바닷속에서 물고기 한 마리가 튀어나와 배 위에 떨어집니다. 몸 길이 3m에 무게가 200kg이 넘는 청상아리 상어입니다. 너무 공격성이 많아가지고 죽은 척하다가 다시 물려 그러더라고요. 지난해 동해에서 상어를 봤다며 해양경찰로 접수된 신고만 30건. 1년 전 0건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 동해에 상어가 자주 나타나자 국립수산과학원이 왜 그런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상어는 지난달 울진 앞바다에서 잡힌 청세리 상어인데요. 동해에서 잡히기 직전 어떤 먹이를 먹었는지 배를 갈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이 1m가 넘는 어린 청세리인데 위에서 검붉은 물체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문어의 부속기관으로 추정됩니다. 큰 개체의 물고기인 어류는 잘 안 보이고요. 이제 두 종류 이빨이 좀 보이고 있고. 비슷한 시기 강원도 고성 앞바다에서 잡힌 곱상어도 배를 갈라봤습니다. 엄지 손톱 크기의 알 10여 개 등이 보입니다. 연구팀은 상어의 소화기관에서 꺼낸 내용물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어떤 어류인지를 추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동해에서 10년 새 어획량이 6배로 뛴 삼치나 3배로 뛴 방어 등 난류성 어종과 상어 출몰의 연관성을 밝힐 계획입니다. 무엇을 먹는지 위 내용물을 분석을 한다면 어느 시기에 어떤 상어들이 출현하는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고 또 안전 예방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국내에서는 지난 1959년 이후 상어의 공격으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는데
모두 충남과 전북 등 서해에서만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올해 5월부터 한 달에 15번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계층에 따라 요금의 20%에서 53%를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강원도는 걷는 거리에 따라 환급해주던 알뜰 교통카드를 오는 5월부터 걷는 거리와 상관없이 대중교통비를 할인해주는 K패스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 계층에 따라 환급 비율을 달리해 매월 대중교통비로 평균 10만 원을 지출하면 일반인은 2만 원, 청년은 3만 원, 저소득층은 5만 3천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전공의 미복귀가 장기화되면서 남아있는 의료진의 당직 수당이 늘어나자 강원도가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대 병원과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과 강릉 아산병원에 2억 원씩 8억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이탈 전공의를 대신해 당직을 서며 진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 이번 주 안에 긴급 지원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장애인 동계체전이 내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강원도에서 개최됩니다.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어제 업무 협약을 맺고 앞으로 5년 동안 장애인 동계체육대회를 강원도에서 개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개최 종목은 스키, 빙상, 스노우보드, 아이스하키 등 체전 7개 전 종목입니다. 춘천 서면대교의 경제성이 높게 나오면서 연내 사업 착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강원도는 1,200억 원이 투입되는 서면대교의 비용 편익 분석 결과가 1.0 이상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5월 중에 결과가 발표될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면 올해 안에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춘천시 서면행정복지센터에서 춘천시청까지 신매대교를 거치면 17분이 걸리지만 왕복 4차로의 서면대교가 건설되면 7.2분으로 10분 정도 단축됩니다. 태백시가 오는 16일부터 시티투어 버스를 본격 운행합니다. 시티투어 버스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운영되는 정기 코스와 지역축제와 여름철 야간 관광 등을 고려한 기획 코스로 나눠 운행합니다. 정기 코스는 오전 10시 태백역을 출발해 용현동굴, 황지연못, 황지자유시장, 철암역사촌 등을 돌아보며 매달 5일, 15일, 25일에는 황지연못, 황지자유시장 대신 해발 700m에서 열리는 통리장 방문 코스가 운영됩니다. 과수 농가의 치명적인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 농가의 방제 약재가 공급됩니다. 원주시는 배와 사과를 재배하는 182개 농가에 과수 화상병 방제 약재 5가지를 농가에서 제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11월까지 과수 화상병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예찰 방제단도 운영합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나 배 등에 발생하는 세균병으로 감염되면 나무가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변하고 말라 죽는데 전파 속도가 빠르고 한 번 발생하면 가원 전체를 패워낼 수도 있는 치명적인 병해입니다. 홍천군이 204 항공대 안에 유류 저장 시설을 설치하려는 국방부의 시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홍천군은 항공대로 인해 수십 년 동안 지역 주민들이 고통받았다며 유류 저장 시설 설치의 적법 여부를 면밀히 따져 군민 안전에 위험 요인이 있으면 군부대의 협의 요청을 거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천군은 지난 2018년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인 화촌면 소재 군부대 경유 탱크에서 난방유가 유출돼 홍천강으로 유입되는 사고가 있었고 환경부 토양오염 조사에서도 오염 지역이 발견되고 있는 등 토양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0월에 문을 연 동해 꿈빛마루 도서관에 5만 명 가까운 방문객이 찾으며 시민여가 문화공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시에 따르면 동해 꿈빛마루 도서관에서는 지난달 말까지 일평균 410명, 최대 900명이 찾아 모두 49,500여 명이 방문했고 대출 건수도 보유 장서인 1.7배인 4만 4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동해 꿈빛마루 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337제곱미터 규모로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기능은 물론이고 생활문화센터 기능까지 갖췄습니다. 강원대 사범대가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디지털 새싹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교육 소외계층의 디지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연간 18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습니다. 강원대는 올해 사범대학이 호서대와 컨소시엄으로 디지털 새싹 사업에 선정된 만큼 도내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춘천에서 고추대와 깻단, 콩대 등 처치가 곤란한 영농 부산물을 대신 파쇄해주는 찾아가는 파쇄 지원단이 이달부터 운영됩니다. 춘천시는 영농 부산물을 태우면 미세먼지 발생과 산불의 위험이 높다며 파쇄 지원단이 직접 파쇄하고 파쇄된 부산물을 퇴비로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쇄 지원 우선순위는 산림과 가까운 농경지와 고령이나 취약 농업인이 경작하는 농경지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진료보조, PA 간호사들이 관련법에 명시되지 않은 전공의들의 업무를 하게 되자 정부가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에 따라 검체 채취와 사망 진단, 의사 지시 없는 의료 행위는 금지되고 치료와 처치, 수술 보조, 중환자 관리, 처방과 기록 업무는 가능하게 됩니다. 앞서 강원대병원도 간호사들에게 시범사업 계획 요청 사항을 받았고 간호사들은 수술 스케줄 입력과 의사 감독하에 수술 부위 봉합, 간단한 구두 처방 등에 대한 법적 보호를 요구했습니다. 양구 산양 사항 노루센터가 사냥 14마리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된 사냥들은 생후 2년이 안 되거나 노령인 개체로 12월부터 이어진 한파와 서식 경쟁 등으로 다치거나 폐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폐사 신고된 사냥 개체 수는 양구 132마리와 화천 111마리 등 272마리에 달합니다. 어촌 뉴딜 300사업,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등 해양수산부가 시행하고 있는 어촌 어항 재생 사업의 관리 실태 평가에서 강원도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어촌 어항 재생 사업을 추진한 11개 시도와 62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강원도는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또 기초지자체 가운데엔 도내에선 유일하게 속초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춘천시가 내년에 5,300억 원의 정부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춘천시는 내년에도 세수 여건 악화로 지자체 간의 국비 확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13건의 정부 공모 사업에 도전해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비 확보 주요 사업으로는 소양 8교 20억 원, 중앙시장과 명동상점과 주차장 조성 11억 원,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 32억 원과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 84억 원 등입니다.
국립춘천박물관은 오는 12일부터 어린이 박물관 사관학교 신입생 40명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학생들로 다음 달 13일부터 8개월 동안 역사와 문화, 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신청 희망 학생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박물관에 직접 접수할 수 있고 박물관은 오는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축사 공사 도중 추락 사고가 잇따르자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이 축사 지붕 공사에 대한 산재 예방 활동을 강화합니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농장주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축사를 보수할 때는 사전 신고와 기술 지원을 신청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